어제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 개표 결과 3명의 한인 후보가 경합을 펼쳤던 팰리세이즈 파크는 앤디 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이 다음 주 중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드리머를 포함한 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국회가 제외 투표소 설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의 쿠바 방문과 관련한 새로운 대규모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저지 예비선거 개표 결과 3명의 한인 후보가 경합을 펼쳤던 팰리세이즈 파크는 앤디 민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에지워러 시장에 도전한 25살의 김진한 후보의 선전이 돋보이는데요. 아직 개표가 되지 않은 우편 투표와 잠정 투표 결과에 따라 또 한 명의 한인 시장 탄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달여 동안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졌던 팰리세이즈 파크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는 547표를 받은 앤디 민 후보와 488표를 받은 마이클 비에트리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인 이득 같은 거 취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정말 폐팍의 이 커뮤니티를 위하여서 열심히 발로 뛰면서 귀를 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Andy Min and myself will work hard for the residents of Palisades Park to try to make it a better community. 이번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경쟁을 벌였던 원유봉, 우윤구 후보는 각각 328표, 307표를 득표하는 데 그쳐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만큼 저희들에게 지지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띄워주신 분, 함께 격려해 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에지워터에서 시장에 도전한 김진한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김진한 후보는 현장 투표에서 326표를 득표해 현 시장인 마이클 맥파트랜드 후보에게 13표 차이로 근소하게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표되지 않은 약 180표 이상의 우편 투표와 잠정 투표가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54분께서 우편 투표를 해주셨고 또 만약에 어제까지 이렇게 우편 투표를 접수해 주셨다면 카운티에 목요일까지 도착한다면 그 모든 투표가 목요일 이후에 우편 투표가 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너플라이에서 시의원 3선을 노리는 데니얼 박 후보는 630표를 득표해 당선됐고 체리힐의 수잔 앵글러 시장과 하워스 장태석, 포트리 피터서 의원은 경쟁자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뉴욕주 하원이 다음 주 중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운전면허 발급 법안인 그린라이트 뉴욕은 현재 뉴욕주 하원 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번 주 처리한 후 늦어도 다음 주 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더 시티가 보도했습니다. 칼 헤스티 주 하원의장은 그린라이트 뉴욕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대로 신속히 표결에 붙일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 하원은 그린라이트 뉴욕을 가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이미 확보한 상태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반대 의원들과 막판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며 아직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반대 의원들 대부분은 업스테이트 뉴욕 등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의 의원들로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찬성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원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고 공화당 성향의 뉴욕주 비즈니스 카운슬과 뉴욕시경도 이번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앤드루 쿠머 뉴욕 주지사 역시 이달 말 회기 종료 전 이번 법안을 우선 통과시켜야 한다며 강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드리머를 포함한 200만 명에 달하는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어제 2019 미국의 꿈과 약속에 대한 법이라고 명명된 이민법을 찬성 237표, 반대 187표로 가결시켰습니다. 법안은 최소 4년 동안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드리머에게 10년 동안 법적 거주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적어도 2년 이상 고등교육을 받거나 군 복무를 한 경우 또는 3년간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부여하고 그 뒤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230명과 공화당 7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법안이 통과된 후 의회에서 그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구호와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위기에 몰렸던 수백만 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이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이 불법 이민을 조장할 수 있는 지나치게 관대한 규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백악관도 하원에 이 법안이 우리 공동체 보호와 국경 방어가 아닌 불법 이민을 장려할 것이라는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경고했습니다. 한국 국회가 재외투표소 설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법안이 성사되면 뉴욕 일원에는 재외투표소가 뉴욕 총영사관을 포함해 모두 4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재외국민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여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현행 재외국민 거주 4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완화하고 2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공관 외 재외투표소도 지역별로 최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강 의원은 재외투표소 부족으로 투표 참여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 등으로 저조한 투표율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원거리 재외선거의 불편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재외국민 투표율을 높이고 참정권이 최대한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2020년 4월 15일에 실시되고 이에 앞서 4월 1일부터 6일까지는 재외국민 선거가 치러집니다. 올해 10월 18일부터는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해외 각 공관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며 재외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모의선거는 오는 7월 초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빈곤율이 감소하며 경기 침체 이전인 2008년의 수준을 회복했지만 뉴욕시 인종 중 아시안의 빈곤율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퀸즈보로 내에서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북부가 빈곤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뉴욕시장실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퀸즈의 2013년에서 2017년 5년 평균 빈곤율은 17.8%로 2013년에 비해 3.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북부가 보론의 커뮤니티 디스트릭트 중 빈곤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러싱, 머레힐, 와이스톤 등의 지역은 25.5%였으며 엘머스트, 사우스 코로나 등의 지역은 25.6%로 퀸즈에서 가장 빈곤율이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곳은 잭슨하이츠와 노스 코로나 등의 지역으로 24%였습니다. 퀸즈 북부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베이사이드, 더글라스턴, 리틀렉의 지역은 14.1%, 퀸즈 빌리지 등은 12.3%로 퀸즈 평균보다 빈곤율이 낮았습니다. 이 밖에 맨하탄 13.2%, 브루클린 19.6%, 브롱스 27%, 스태튼 아일랜드 16.8%로 집계됐습니다. 빈곤율을 인종별로 분류하면 아시안이 23.8%로 2013년의 25.8%에 비해 2%포인트 줄었지만 타인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백인은 12.6%, 히스패닉 22.4%, 흑인 20.4%로 2013년보다 감소하며 아시안보다 빈곤율이 낮았습니다. 시정부는 4인 가정을 기준으로 연소득 33,562달러를 빈곤선으로 지정했으며 53,343달러 이하인 가구를 저소득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장실은 2013년에서 2017년 빈곤 저소득층을 벗어난 주민이 23만 5천 명에 달한다며 2023년까지 10년 목표로 80만 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시는 빈곤율이 줄어든 요인으로 최저시급 인상과 경기 부양 외에도 다양한 저소득 주민 지원 정책을 통해 생활비용을 줄이거나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창출해냈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 확정을 놓고 주정부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부자 증세 대신 주민들에게 일회성 추가 세금 환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해켄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의회가 $100만 이상 개인 연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 8.97%에서 10.75%로 올리는 부자 증세안을 처리하면 내년도 세금 환급 기간에 한해 납세자들에게 재산세 $125를 추가로 돌려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정부와 의회가 새 회계년도 예산 확정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주정부 폐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4월 개인소득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를 뛰어넘자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일회성 재산세 환급액으로 $125를 반영해 총 $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스티브 스위니 주 상원의장과 크레이 코클린 주 하원의장은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예산을 충당하려는지 이유가 충분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머피 주지사가 이번 부자 증세 카드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만약 주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경우 주지사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과 레크레이션을 위한 여행을 포함해 미국 시민의 쿠바 방문과 관련한 새로운 대규모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인적 교류를 위한 쿠바로의 단체 교육과 문화 여행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과 쿠바 간 외교 관계가 전면 복구되기 전 수천 명의 미국인들이 이 같은 인적 교류를 위한 여행을 통해 쿠바를 방문했었습니다. 재무부는 또 개인과 기업 소속 항공기와 선박의 쿠바 방문 승인도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상업 여객기의 운항과 대학 학술 교류, 언론인 등 직업적 만남을 위한 방문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쿠바가 서반구의 안정을 해치는 역할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지역의 주택 재고량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자료 분석업체 코올로직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3월 전국 주요 대도시 주택 재고량은 지난해 3월에 비해 6.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20대 대도시 가운데 19개 지역에서 주택 재고량이 증가했고 샌디에고 카운티만 유일하게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꾸준히 주택 매물이 증가하면서 판매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차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3월 주택 재고량은 5개월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개월치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올 3월 주택 재고량은 거의 11개월치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이 밖에 시카고와 필라델피아, 호놀룰루 등도 주택 재고량이 크게 늘었으며 라스베거스와 시애틀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0%에서 70% 정도 매물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시장은 지난해만 해도 수요는 많고 매물은 적어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거래되는 경향을 보이며 대부분 시장에 나온 후 30일 안에 팔렸지만 올해 3월 거래된 주택 가운데 30일 안에 매매가 성사된 주택은 23.2%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기록했던 26.2%에 비해 3%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180일 이상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 3월 21.9%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소도시 베벌리힐즈 시의회가 담배와 담배류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는 2021년부터 베벌리힐즈시 관내에 있는 주유소,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관련형 담배, 시가, 씹는 담배, 파이프 담배, 전자담배 등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호텔과 3곳의 시가 라운지에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베벌리힐즈시는 웨스트 할리우드와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 사이에 자리 잡은 호화 쇼핑가로 상주 인구는 3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곳입니다. 미국에서 담배 판매 금지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버리힐즈 시의원 릴리 바시는 우리 도시와 커뮤니티를 위한 기념비적 조례라면서 베버리힐즈가 건강한 도시라는 명성을 널리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버리힐즈 시내 소매점 단체는 매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불공평한 처사라며 시의회에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베버리힐즈 외에도 맨해튼 비치 등 캘리포니아 해안 일부 도시들이 시 전역을 담배 판매 금지 구역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LA시 12지구 보궐선거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투표소마다 이른 아침부터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전통적으로 보궐선거 투표율이 매우 낮은 편이지만 LA에서 두 번째 한인 시의원 탄생 가능성에 한인 유권자들 역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12지구 시의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 현장 투표소 앞. 이른 아침부터 투표소에는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조니와 애니조 두 한인 후보가 출마해 LA의 두 번째 한인 시의원을 배출할 기회가 열리면서 많은 한인들도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한인 후보가 올라오면서 저희 한인들을 대신해서 저희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또 이번에 잘 돼서 이 포로렌치 지역에 더 많은 그 도움과 또 저희가 한인들의 목소리가 더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27만여 명의 생활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LA 12지구 시의원직. 주류 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LA 시의회에 한인 시의원이 한 명 더 입성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한인 유권자들은 말합니다. 지금 가스 블로아웃 엘리자 캐년 그게 사건이 났을 때 저는 제가 엘렉티드 오피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도움 준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전부 계산된 행동만 했기 때문에 정말 액티브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 대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선거 결과의 윤곽은 밤 11시쯤 나올 예정입니다. 예비선거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은 오는 8월 13일 결선을 통해 당선을 가리게 됩니다. 총 15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또 한 명의 한인 시의원을 배출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플로리다의 하이웨이에서 교통 정리를 하던 경찰을 그대로 차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지난달 25일 헐리우 블러바드 선상의 남쪽 방면 출구에서 검문을 하던 경찰을 치고 달아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는 유료 도로 출구 근처에 서 있던 BMW 6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고 달려나가 트래픽으로 교통정리를 하던 아르세뇨 카바에로 경관을 그대로 들이받고 달아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의 BMW 차량은 임시 등록증이 붙어있던 상태였고 며칠 후 프리웨이 인근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다며 현재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차에 치여 부상을 당한 경관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현재 집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IRS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새롭게 변경된 직원 원천 징수 공제 증명서 W4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IRS는 이번 초안은 원천 징수액을 좀 더 쉽게 산출할 수 있게 구성됐으며 7월 초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해 2020년부터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이 제출한 W4의 정보를 기반으로 업체는 연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 JFK 공항에서 근무하다 해고당한 한인 2세 김모 씨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고용차별과 보복을 금지하는 뉴욕주 행정법 등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 JFK 공항 지점에서 승객 서비스 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아시아나 측은 김 씨가 한국어를 잘 읽고 말하지 못한다며 고용 계약과는 달리 JFK 공항에 들어오는 항공기의 수화물을 나르도록 지시했고 이후 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발표된 전국 빈대 창궐 대도시 순위에서 뉴욕시는 지난해 7위에서 5단계 상승한 2위를 차지하는 오명을 안았습니다. 1위는 필라델피아로 나타났으며 뉴욕시에 이어 댈러스, 포트워스, 인디애나폴리스, 신시내티, LA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1위를 기록했던 클리블랜드는 올해 7위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집에서 빈대가 발견돼 위반 통지가 발부된 사례가 1,178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우드사이드 루즈벨트 애비뉴 7번 전철 선로에서 또 쇳조각이 떨어졌습니다. 올 들어 유사한 사고가 5번째 발생한 것으로 이번에는 길 가던 여성이 머리에 맞을 뻔해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TA는 이번에 또다시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기존의 입장을 바꿔 최단 시간 내 안전망 설치와 점검을 약속하며 사고 우려 불식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고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영상 2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영상 18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